다음 감정가를 받아볼 종목 볼까요? 네, 유니쌤이 이름을 올렸는데 두 분이 화요일마다 이제 같이 나오시다 보니까 또 동기화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둘이 찌릿찌릿 통하신 것 같은데 유니쌤을 두 분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박 의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정재훈 의원님한테 먼저 토스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 딴 거 볼래요. 뭐 보시게요? 일단은 유니쌤을 보고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음에 마지막 텀쯤에 볼까요, 전문가님? 그러시는가요? 네. 새침해. 너무 새침해서 눈이 다 찌푸려지네요. 아유, 저도 허반석 의원 좀 따라해 보려고요. 호반석 의원님 안 그렇게 해요, 전문가님. 얼마나 젠틀하신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전 저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허반석 네. 의원님이 요즘 매일 아침에 네. 그 아침 방송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서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네네. 잡아주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시던가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정말 젠틀하게 하더라고요. 젠틀하게, 네. 그치? 아유, 부럽더라고요. 국민 사위. 나도 반듯한 이미지 한번 좀 잡아보자. 저는 그런 가식적인 건 좀 못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허반석 의원님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예. 제가 그런 그렇지. 스타일 자체가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매력이에요, 자, 전문가님. 화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니쌤. 유니쌤 여기 딱 해서 SK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 TP 목표가라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1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뭘 보냐면 얘가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를 먼저 보시면 돼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60억 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 요거 합격 일단.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느냐 보니까 올해 2분기부터 식각공정향 스크러버가 진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사업에 대한 모델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신규 시장에 들어갔으니까 요것도 일단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1%가 증가를 하고 전망치 대비해서 21%를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20% 이상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소위 증권사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해요. 1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쭉 볼까 하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쭉 내려보게 된다라면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증설이에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시안 쪽, 평택 P2공정,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M15 투자 요 부분들을 기록해 1분기와 유사하게 전방 쪽에 있어서의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좀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나 리포트가 못 본다 리포트를 그건 여기에 기업 분석을 딱 보시면 돼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2016년도에 89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다가 2017년도에 300억 피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261억으로 역성장을 타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에 24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작년에 320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올해에 470억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 22년도와 23년도에도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한번 움직였다가 큰 박스를 그렸어요.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았다 2016년도에 꺾였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바닥을 쳤던 게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바닥을 치고 19년도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32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올해 최고 실적, 작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봉 상태를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아무리 못 가도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뭐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아직 내긴 이르죠.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을 열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다 기업 탐방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쪽이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쉬었어요. 4월 달 중순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2달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그럼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목표가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감정가. 감정가. 네. 감정가로 말씀을 드리게 네. 된다라면 뭐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무섭네요. 네. 네. 앞자리 숫자 바뀌는 예, 2만 원 예. 뭐 요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네. 제가 감정가라고 정정해드렸더니 이렇게 새초롬하게 쳐다보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유니쌤에 대해서 분석을 듣고 계시다가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나도 국민 땡땡 별명 좀 가져보자 했더니 지금 온갖 별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국민 사회 국민 잔소리, 국민 박스, 국민 까칠, 누구예요, 국민 박스? 왕고집, 네,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누구예요, 박스? 생겼는데, 네, 정말 순식간에 별명 부자가 되셔가지고 부럽다는 말씀과 함께, 네, 지금 하단에 별명과 함께 얼굴이 떠 있는데, 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자, 화내실까봐 빠르게 박원재 위원님께도 유니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감정가를 다 다르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좀 보느냐, 좀 시기나 이런 타이밍을 다 다르게 설정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감정가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별칭을 얻으시기 위해서 네. 굉장히 그 PDP 파일까지 올려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돼요. 이 찾아봤더니 PDP 파일 검색이 안 돼서 못 찾았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쉬고 있죠. 맞습니다. 많이 쉬고 있는데 주식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고 유니셈이라는 기업은 하는 일이 스크러버와 칠러를 하는데 스크러버라는 거는 이제 챔버 내에 유해가스가 고여 있어서 이걸 빼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로 이게 사실 그 규모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 공정입니다. 메이저 공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던 섹터였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부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공정 장비 중에서 이것이 최근에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도, 나노 공정도 늘어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은 그 웨이퍼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그 실장할 때 이게 예전에는 하나 들어가던 게 지금은 막 3개, 4개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지금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 휴대폰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를 가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대에 뭐 10개 들어가던 게 뭐 20개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 해서 이제 공정이 뭐 10나노에서 뭐 7나노 가면은 몇 배가 더 나오고 뭐 이렇게 무어의 법칙으로 배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나노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웨이퍼라는 게 이제 원판이죠. TV에 보시면 둥그런 판. 이게 이제 8인치는 이제 법령 좀 그 나노스 공정 난이도가 거친 거, 뭐 40나노 이상, 뭐 MCU나 뭐 컨트롤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이제 AP나 칩, CPU 칩 같은 건 이제 30인치짜리로 합니다. 12인치짜리, 30cm짜리.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될 수 있는 게 이제 칩들이 자꾸 커지니까 단위가 예전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투입량을 해도 공정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요가 전방이 안 늘어도 공정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다른 섹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네. 요거 하나 팁인데 네.
한번 이게 재무 추이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 대체적으로 IT 소부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 웬만한 종목들이 다 성장을 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웨이퍼 투입량이 커지고 공정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이 소부장 수요는 늘어나요. 그러면 주식은 간단합니다. P 곱하기 Q예요. Q가 늘어나고 P를 극단적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되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굉장히 CR을 많이 먹어요. 네. 가격 통제를 많이 먹는데 예. 소부장 종목은 그렇게 CR을 많이 때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가요? 그게 주식입니다. 네, 주식은 다 좋은데 안 갈 수 있어요. 실적들 보면은 이게 말이 돼? 대체적으로 이런 실적들입니다. 싸요. 지금 암만 시크리컬이라 해도 이게 올 하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후년까지 갑니다. 여기서 사이클을 걱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유니셈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걱정이셨던 분들 유니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정재훈 전문가님의 감정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감정가로서 앞자리수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성장주는 죽지 않아 라고 한 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가님의 감정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감정가로서 17,000원 라인을 적어주시긴 했습니다만 한 줄 정리를 들어볼까요? 네, 수요가 증가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한시름 덜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